안녕하세요.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께 모아타운을 매입할 때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물건을 싸게 또 적절하게 또 판단을 잘 해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주택을 매입할 때 활용하는 그러한 앱과 사이트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전문가가 되실 겁니다. 영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얘기 드릴 곳은 모아타운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모아타운의 주요 현황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 가면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한 현재 상황, 2023년도 1월 달에 현재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죠. 다운로드에서 클릭해라 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누르면 이렇게 모아타운에 대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번동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4곳이 되어 있죠. 65곳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일원동까지 해서 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곳이 바로 모아타운이구나. 그 중에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이라고 있죠. 이 권리산정 기준일은 제가 영상을 따로 찍었으니까 한번 보시고, 중요한 핵심은 22년 1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득했다면 현금 청산된다는 그러한 날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오른쪽에 보면 관리지역 고시 완료했다고 했죠. 이곳은 모아타운이 아예 선정이 된 거죠. 나머지 이런 지역들은 후보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굉장히 유용한 그런 모아타운 지역에 대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이곳 한번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바로 모아타운에 어느 정도 65곳이 있다면 그게 어디쯤에 위치해 있지를 확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모아타운 중에 제가 영상을 전번에도 올렸지만 노원구에 있는 월계동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이곳에 가면 이렇게 서울이 온천지가 다 개발을 하는 곳입니다. 그 중에 월계동을 한번 가볼게요. 이 광운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모아타운 3차로 월계동이 지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두 군데. 이 사이트에서는 도시개발, 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한다. 이런 곳들도 사이트에 나와 있고요. 또 재건축이라든가 그러한 곳들도 있어요. 주변 일대 모아타운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재건축도 하고 재개발도 하고 또 재촉지구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번 모아타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모아타운을 볼게요. 이 정도에 위치했구나. 앞서 보여드렸던 이 자료를 통해서 여기에 중에 월계동 여기 있네요. 월계동 500번지 일대가 있구나. 용역을 발주 예정이구나. 자, 그러면 어디쯤에 위치했지 할 때 그때 바로 아파트 이렇게 실거래가 아시를 통해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되어 있구나. 자, 이제 확인을 했죠. 자, 지금부터는 모아타운에 노후도가 되어 있는 곳 중에 월계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러면 노후화가 됐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겠죠. 자, 그럴 때는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곳에서 실거래가 조회를 해서 탐색을 누르면 이곳 일대가 어느 정도 노후화가 되어 있는지 나오거든요. 이쪽에서 보면 한 30년이 넘은 것들은 진한 분홍색으로 되어 있고요. 진한 파랑색 같은 경우는 신축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광운대역 일대에 이 모아타운 3차로 후보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들을 보면 이런 색들은 이제 신축급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곳 일대가 어느 정도 노후화 됐는지 한번 제가 체크를 했던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대략적으로 제가 그린 거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그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 섹터의 노후도를 확인할 때 노후도 30년이 넘는 것들은 이것을 통해서 부동산 플래닛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건축물은 한 370개 동이다. 이곳의 단독주택은 179개, 공동주택은 109개 정도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동수 대비 52.4% 정도가 노후화가 됐구나. 이런 것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과소필지가 작은 것들, 그런 것들 한번 여기 보면 과소필지 중에 60제곱미터, 그러니까 굉장히 작죠. 20몇 평대 정도 되는 거.
그리고 접도율, 도로에 접한 건축물이 312개 동 정도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가장 중요한 건 노후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이트를 제가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해당 지역에 신축이 많다면 사업성이 좀 떨어지게 돼요. 신축급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개발을 해야 될 어떤 그 이유 자체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축이 과연 어느 정도 여기 지어져 있지, 인허가를 어느 정도 받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쓰는 사이트가 바로 이 건축 행정 중에 세움터라는 곳을 활용을 하거든요. 세움터에서 정보라는 곳에서 허가 신고 현황 조회를 보면 인허가 정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인허가 정보라는 거는 허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았던 거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어느 위치에 어느 번지수에 받았을까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1년 단위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22년도 뭐 한 2월 달에 지금 1년 전으로 보면 지금 한 14일 정도 한번 볼게요. 14일 정도 됐고 현재 한 2월 5일, 12일까지의 어떤 신축 형태, 그리고 신축, 그 다음에 신축이 많을수록 그곳이 노후도가 충족이 덜 되겠죠. 그 중에 이제 공동주택을 보자고요. 공동주택들이 이제 보통 신축은 많이 하니까요. 오래된 주택을 부셔서. 그리고 위치는 어디냐? 서울시에 뭐 아까 월계동 얘기했으니까 월계동을 한번 볼게요. 노원구의 월계동에 어느 정도 신축을 받았지라고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허가를 2건 정도 받았네요. 2건 정도 받았는데 한번 이 위치를 볼까요? 월계동에 이곳이 지금 허가 신고를 받은 곳이네요. 번지수가 390-35번지 일대. 여기에 신축 허가를 받았고 대지 면적은 어떻고 공동주택이고 미착공했다. 이런 내용들 나와 있죠. 두 번째 같은 경우 사용 승인을 받은 거네요. 이 번지수는 534-75번지네요. 이곳에 어떻게 연면적은 어놓고 공동주택이고 착공을 들어갔다. 언제? 22년 6월 3일날 실제 착공일이다. 사용 승인 구분, 전체 사용 승인 해가지고 22년 12월 22일날 사용 승인이 났네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곳이 신축을 허가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업성이 좀 떨어지겠다. 신축이 너무 많이 지었으니까 이런 것들도 확인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에서 우리가 모아타운이 새 아파트가 됐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이 되지? 라고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활용하는 게 바로 아실 아파트입니다. 아실 이 사이트인데요. 이곳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 대한 시세를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죠.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약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가장 높았던 금액이 랜드마크가 어느 정도의 가격에 거래가 됐는지 실거래가를 보면 꿈의 숲 SK뷰가 11억대 5천대에 22년 작년 4월 달에 30평대가 15층이 거래가 됐네요. 이 아파트가 11억대 정도구나. 물론 최근에 이제 가격이 빠졌죠. 가격이 빠졌으니까 10억대 중반 정도, 나 10억대 초반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아파트가 그때 당시엔 거래됐는데 그렇구나. 그럼 모아타운에 신축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이 정도 금액보다는 신축이니까 더 높겠죠. 뭐 12억이다. 현재의 모아타운이 지어졌을 때 가격이 현 시점이죠. 바로 지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조사할 때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러면 최근도 한번 볼까요? 최근에 뭐 한 10월 달부터 꿈의 숲이 8억 5천. 아까 11억대 5천이었는데 8억 5천.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이곳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럼 모아타운 현재 분양을 해가지고 한다면 8억 5천대보다 한 10억대 정도 되겠죠. 그 정도에 내가 매입한 금액과 추가 부담금을 냈을 때 한 그 정도 가격이면 좋을까 나쁠까? 이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보는 사이트고요. 그럼 가장 비싼 아파트도 좋겠지만 가장 세대수가 좀 적은 곳의 가격은 얼마 정도 갈지 그때 제가 확인하는 게 바로 이제 호갱노노예요. 호갱노노.
이 지금 월계동의 광운대역 이 일대 모아타운이라고 앞서 제가 얘기 드렸는데요. 이곳에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 27년 넘은 아파트는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 이제 22평형이 4억 8천 정도에 되네요. 여기서 호갱론에서는 이곳을 필터를 통해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입주 연도. 입주 연도가 좀 오래된 친구만 나와라 하는 거죠. 26년부터 했더니 뭐 성북 맨션, 이게 좀 더 오래된 거 하면 아마 이 성북 맨션만 나올 텐데, 물론 세대수는 적습니다만 120세대 정도 되는 22평형의 아파트가 4억 8천에 거래가 됐네요. 물론 뭐 이거는 실거래가 4억 8천에 거래된 게 22평 그러면 여기는 이제 단일 평수네요. 4억 8천대 정도 20평대가 되는구나 해가지고 22년 8월 17일 날 이렇게 거래가 됐다. 그러면 20평대는 이 정도가 되는구나. 세대수가 작은 곳들은 노후되어 있는 곳들은 이 정도 가격이 되는구나 하는 걸로 보실 수 있고요. 여기 48년 됐네요. 굉장히 오래된 1976년도에 지은 48년 된 오래된 맨션, 맨션 같은 경우가 이 정도 가격이 가는구나. 이런 것들도 조사할 때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디스코라는 사이트를 제가 이용하는데요. 이곳을 이용하는 이유가 실거래가,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빌라를 샀을 때 빌라 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위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좀 제 개인적으로 좀 보기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확인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월계동 주변에 여기는 제가 필터로 22년에서 23년도에 실제 거래됐던 가격만 조사를 해서 나와라 해가지고 불러온 것이고요. 보면 여기 뭐 이것도 이제 모아타운으로 지정됐으니까 11평형 2.85억, 그러니까 2억 8,500에 거래가 됐네요. 11평 정도 되는 게. 한번 눌러보죠. 노원구 월계동 390-10번지가 2억 8,500에 거래됐어요. 전용 면적은 9.07평 정도 되고요. 분양 평수가 11평 정도 되네요. 2억 8,500. 그리고 B동 5층은 3억에 됐다. 19년도, 21년도. 그러니까 이제 뭐 22년 4월 25일이니까 5월달,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21년 5월에 비해서는 좀 가격이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곳에 쭉 내려보면요. 건축물 대장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어요. 공동주택 총괄해서 건축물 대장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제가 보는 게 대지 면적 전체가 153평 정도 되네요. 이 땅에 위치해 있는 게. 그리고 대지 지분이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 호수가 101호다. 그러면 101호에 B동에 층이 2층에 뭐 202호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제 대지권에 대한 지분이 나오죠. 31.977 이게 이제 대지 지분이죠. 이거 곱하기 0.30이 하면 평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지 지분이 몇 평형 정도 되는데, 왜냐면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는 땅값이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곳은 어느 정도 되네 해가지고 보실 때 굉장히 좀 유용하고요. 또 뭐 그 정도 제가 또 보는 것 같아요. 실거래가도 좀 보고 매물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번 이것저것 한번 눌러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모아타운을 어디에 지정이 돼 있는지 이거를 찾을 수 있는 사이트, 서울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요. 그러면 그 번지수 일대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 사이트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곳이 바로 앞서 얘기했던 아실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플랫닛을 통해서 노후도를 확인하는 부분, 그리고 건축행정 서비스라고 세움터를 통해서 신축이 어느 정도 지어졌구나, 인허가를 받았구나, 지어졌구나, 이 부분을 확인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렸고요. 또 아실에서는 최고가, 가격이 굉장히 높은 아파트는 어떤 게 있지? 얼마 정도에 거래됐지? 얼마 정도 빠졌지? 그럼 모아타운이 새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어느 정도 이곳이 가격이 될 것 같다
라는 부분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 사이트를 제가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보시는 호갱론을 통해서 노후되어 있는 20년 넘는 25년, 뭐 26년, 27년 이렇게 다 필터가 되거든요. 이곳이 어느 정도 나와라. 오래된 그러한 이제 아파트만 나와라라고 이제 서치를 해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 또 시세 조사를 해서 오래된 아파트는 이 정도 가네.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뭐 앞서 얘기를 또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세대수 많은 친구만 나와 라고 하는 필터를 할 수도 있겠죠. 이 아래쪽 보면 세대수 해서 적은 친구만 나와 400세대 이하 그러면 이 위쪽에 성북역 신도 브랜뉴가 나오죠. 또 여기 월계 로즈빌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세대수 굉장히 적은 곳들이겠죠. 대동 아파트도 있고 이렇게 확인할 때 활용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디스코라는 곳을 얘기했죠. 이곳에서는 실거래가 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곳에 눌러서 실거래가 됐는데 대지 지분은 어느 정도인지 그 대지 지분에 대한 중요성은 이곳이 노후화가 돼서 모아타운으로 아파트가 들어설 때 평가할 때 대지 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이곳에 대지 지분이 몇 평 정도가 되는 것이 얼마에 거래가 됐구나. 그럼 지분당 어느 정도의 가격대로 거래가 됐구나 확인할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살 때 모아타운 지역에 뭐 빌라가 됐든 단독이 됐든 살 때 그럼 이곳의 시세를 파악하는 방법. 내가 비싸게 사면 안 되는데 이게 맞을까? 이 정도 금액에 내가 매수하면 내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현장에 임장을 가기 전에 해야 될 일, 그리고 현지에 갔을 때 조사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가슴 뛰는 삶 되세요.